자,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 시간 누구나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이 시민들과 가까이에서 고민하고 연구한 내용들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고립 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인천사회서비스원 김지영 정책연구실장님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먼저 이제 시간에 우리가 고립 은둔 청년에 대한 연구 이제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다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과정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거든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연구를 진행하셨습니까? 네, 이 연구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이 연구의 목적이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지원 방안을 찾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당사자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당사자 의견을 뭐 설문조사나 아니면 뭐 인터뷰를 통해서 의견을 듣는데요. 이제 문제가 이 사회적 고립 또는 은둔한 청년들을 찾아서 얘기를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사회적 관계가 단절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조사를 받도록 끌어내는 것도 어렵고 더구나 이렇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까지는 굉장히 힘든데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고립은둔 청년들 실태 조사가 되게 온라인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 정부에서 작년에 시행한 것도 그랬고, 그러니까 설문조사 URL을 주면 이제 거기에 이제 접속을 해서 의견을 주는 건데 사실 이게 그 진짜 고립은둔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조사를 했는지를 밝혀낼 방법은 솔직히 그렇죠. 예, 네, 저도 그 부분을 쉽지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올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 그 은둔형 외톨이 실태 조사를 대대적으로 올해 하기로 되어 있어서 네. 작년에 했던 연구는 진솔한 이야기를 좀 가까이에서 음. 듣는 것을 주요 방법으로 하자 이렇게 결심을 했고요. 네. 그래서 청년 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보통 뭐 고립은둔 청년 당사자 인터뷰 이런 거보다도 저는 진심으로 그 청년들이 앞으로 시에서 어떤 정책을 해야 될지를 자문하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5명의 청년으로 청년 자문단을 구성을 했고 이제 5번에 걸쳐서 만나면서 청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그리고 다시 사회적으로 연결이 되려면 어떤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연구 과정을 통해서 전문가들도 많이 뵙고 이제 부모님들도 인터뷰를 했는데 보고서 말미에 이제 여러 제안들이 들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제안들은 사실 이 청년 자문단과 같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청년 자문단에게 다시 네.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고 그분들의 싶네요. 역할이 굉장히 컸네요. 그럼요. 네네. 네네. 자, 그분들 말씀을 이제 도움을 삼아 무슨 정책도 많이 내셨지만 이 연구에 참여한 청년들을 찾는 것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찾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청년 지원 사업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원 홈페이지 우리 사서원 홈페이지에다가 이 청년 자문단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내기는 냈는데 이제 사회서비스원이 사실 당시만 해도 청년 사업을 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하고 있지도 않았어요. 네네. 그래서 고립은둔 청년들한테는 알려진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연구 제안을 해주신 세아복지관 김용길 관장님께서 이제 지원받고 있는 청년들한테 이 사업을 알려주셨고요. 네. 그리고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신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 김재열 대표님께서도 이제 본인이 이 지원 사업 하시면서 연결됐던 청년들에게 이 연구를 알려주셨어요. 네. 그리고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이제 그 활동을 하면서 일자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그 인천 테크노파크에 청년 일자리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네, 담당자 네. 분께서도 그 홍보를 열심히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청사가 있는 그 IT 타워 19층에 보면은 청년 마음건강센터가 있어요. 네, 그 네. 마음이 아픈 예. 청년들을 상담하는 곳인데 거기 담당자들께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신청을 접수를 받았고 그 신청 접수한 청년들을 김재열 대표님께서 이제 일일이 전화를 상담을 해서
정말 이제 우리 연구의 목적에 맞는 청년들을 이제 선발을 해주셨죠.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 우리 인천에도 청년편에서 청년을 돕고자 애쓰는 분들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요. 지금도 계속 연락드리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연구를 해주셨다고 네, 봐도 그렇습니다. 과언이 네, 아니겠네요. 네, 우선 네. 그 김재열 대표님께서 정말 이렇게 바지 걷고 네. 팔 걷고 나서 주신 거네요. 네, 그분이 네. 일일이 다 전화 상담을 해서 목적에 맞는 친구들을 선별을 해줬으니까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진정으로 청년을 참 아끼는 분이시네요.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네. 다시 한번 김재열 대표님께 저도 감사의 말씀을 네. 그 김재열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은 한국 은둔형 외톨이 지원 연대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 본인은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경험이 있으신 건가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이 그 네네. 경기도를 비롯해서 뭐 서울 도봉구에서 은둔 청년 지원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전문 그 단체입니다. 기관이군요. 자, 이 청년들하고 이제 연구 를 위해서 많이 만나시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네, 네. 이제 그 얘기들 중에는 참 인상 깊었던 얘기 또 인상에 남는 얘기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이제 고립 안에 은둔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도 가장 이제 개입을 많이 필요로 하고 지원을 많이 필요로 하는 대상은 사실 은둔형 외톨이 네, 청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청년 다문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으로 은둔을 3개월 이상 경험을 한 친구들만 이제 그 선발을 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 선발을 해보니까 짧게는 10개월, 이제 네. 길게는 6년까지도 은둔 경험이 있는 그런 청년들이 왔어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정말로 다양하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근데 자, 이 이유가 이제 아까 10개월 그리고 네. 6년 뭐 이렇게 네. 짧게 길게 많이 있으신데 네. 그분들의 그 구체적인 이유를 여기서 발표해도 문제는 안 되시겠죠? 저는 일단 듣고 싶은데. 네, 일단 익명성이 보장이 네, 되어 있는 네, 거고요. 네. 그리고 제가 보고서를 쓸 때는 늘 인터뷰를 해주신 분들에게 초안을 다 보내드리고 네. 이 중에서 본인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들어간 게 있으면은 없애든지 고쳐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다 한번 검수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네. 일단 이제 가슴 아픈 사례들인데 이제 가정 내에서 학대당한 사례도 있고요. 네. 이제 학교 폭력 때문에 은둔하게 된 계기가 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경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성적 정체감 때문에 이제 가정 내 갈등이 생기고 학교를 다닐 수가 없게 되고 해서 이제 학교를 포기하고 이제 은둔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취업에 장기간 실패한 것이 원인이라고 보이는 이제 청년도 있어요. 근데 이제 네. 가만히 상황을 보면 취업 실패 자체보다는 오랜 기간 이제 취업에 매달리면서 이제 그 취업 스트레스 때문에 인간관계를 하나씩 정리를 하다 보니 어느덧 내가 이렇게 고립은둔 청년이 돼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네, 네. 결국 그 어느 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그 집중하는 과정에서 내가 왜 이러지? 이런 그 회의 같은 게 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가 그 성공을 아직 하지 않은 청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못한 상태가 이제 계속되는 거에 대해서 사회적인 비난이나 아니면 눈초리 때문에 본인이 더 위축돼서 은둔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나름대로 뭐 그에 맞는 처방, 그분들에 맞는 맞춤형 처방 같은 게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한데 또 네.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인 차원에서는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원인을 찾는 것보다는 이미 나타난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범인을 찾는 것보다는 그렇죠. 일단 화살에 맞았으면 이제 그걸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네, 네. 정책 연구잖아요. 그러면 정책을 세울 때는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네. 일반적인 원인을 찾지 않으면 백인백색으로 다 정책을 세울 수는 없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지자체 단위 고립은둔 청년 실태 조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이게 이제 언론 보도가 되는 과정에서 그냥 통계치 하나로 제시가 되다 보니까 취업을 못해서 은둔을 한대 이런 식으로 시민들은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실태 조사 보고서도
몇백 페이지 되는 굉장히 긴 자료고 네. 여러 전제 조건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다 무시하고 이제 언론에서 뭐 4.5%는 고리분든 청년이다. 네. 대부분이 취업 실패 때문에 네. 이렇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아 일자리를 주면 되겠구나. 취업을 시키자. 이제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00년대 처음으로 고리분든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게 게임 중독 버전이었거든요. 네.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때문에 은둔을 한다. 근데 네. 이게 다시 이제 취업 버전으로 바뀐 것뿐이지. 근데 이렇게 해서는 그렇겠네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언론에 보도하신 분이 공부를 안 하셨구나. 그 공부를 하시고 좀 내셨어야 되는데 네. 그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네. 결론을 내서 하시는 바람에 이런 처방이 내려진 건데 아무튼 우리가 주변에 다양한 원인들을 봐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이거구나라고 결정을 해버리니까 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게 이분들을 이제 만나면서 뭐 많은 뭐 상담들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구체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설명을 좀 네네네. 해주시죠. 이게 이제 또 하나가 사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들도 힘드시고 청년들도 사실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건 좀 재미있는 내용인데 이제 네. 인터뷰를 하면서 자 이런 지원 정책은 어떠냐, 이런 지원 정책은 어떠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네. 진짜 청년들이 생각하기에 도움이 되는 그 처방이 네. 뭔지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방문 상담에 대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그룹에서 이렇게 집단 그 인터뷰를 할 때는 방문 상담을 해주세요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하십니다. 왜 그렇죠? 애들이 일단 방 밖으로 안 나오니까 이 병원에를 네. 어떻게 데리고 가야. 아까 지난 시간에도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은둔이 깊어지면 나오려고는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병원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상담소로 데리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오셔서 문을 두드리면 좀 우리 아이가 나와서 상담을 받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이제 부모님 모임에서 이런 제안이 나왔는데 방문 상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하는데 청년들 표정이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거든요. 네. 네. 또 그런 얘기야? 아니면은 왜 그 말도 당토 안 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런 표정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 예의 네. 바른 청년들이라. 그래서 왜 방문 상담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네. 나한테 가장 안전한 곳이 내 방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지금 이게 방에서 은둔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공간에까지 누가 들어와서 이걸 침해를 한다는 거는 나는 너무 힘들 것 같다. 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굉장히 절절해요. 아무리 좋은 것도 부모가 강요를 하면 나쁜 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방문 상담이든 내가 나가서 상담을 받거나 할 수 있는데 이게 부모님들 생각으로 일방적으로 강요를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꼭 부모님만이 아니에요. 사회에 있는 뭐 어른들 아니면 기성세대 아니면 또 나이 든 사람들이 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청년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 또 하나 포인트는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내 방에 있는 거다. 그러면 밖에 있는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노력 없이 그냥 누군가가 그 방으로 찾아오는 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나의 진지의 적군이 들어온다고 생각할 텐데. 네, 맞습니다. 뭐 그런 느낌을까지 네. 받는 것 같아요. 예, 네네. 참 우리 부모님들은 저도 부모고 또 우리 실장님도 부모시겠지만 네네. 우리 잘할 때 생각은 안 하고 부모가 되면 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나 봐요, 그죠? 네. 네네. 자, 그래서 네. 여쭤보는 건데 네. 이 고립운둔 청년들의 부모들의 상황이라든가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게 제가 이제 보고서에는 그걸 동반 고립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아이들이 고립을 하게 되면 부모들도 같이 고립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청년 자녀가 둘이 있어요. 96년생, 97년생 이제 네. 딸, 아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이들 어렸을 때 또는 청소년기를 생각을 하면 아이들을 중심으로 다 인간관계가 사실 맺어지거든요. 그렇죠. 일가 친척을 만날 때도 그렇고 그럼, 뭐 네, 저 네. 친구들 모임을 할 때도 자연스럽게 자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할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 아이를 데리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 그러면서 부모로서의 뭐 죄책감 또는 그런 아이들만 두고 나가야 될 때 또는 나가서 자연어이기를 할 때 낄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네. 자기들도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들은 그래요. 이 애틋한 마음에 내가 변화해서 아이까지 변화시키고 싶다 하는 마음에서 어떤 자조 모임도 하시고 전문가도 찾아가시는데 제가 이제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부모님의 행복, 부모님이 회복되기 위해서 지원을 받으셔야 되고 네. 이런 모임들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회에서도 그러니까 속되게 말해서 쓰리 쿠션으로 그 아이를 지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부모님도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청년미래센터에서도 이제 그 부모 지원 사업에 대한 이제 계획들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부모님들도 고통받는 시민으로서 독자적인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반 고립이라는 말에서 참 그 울림이 많습니다. 네. 이게 뭐 비슷한 얘기는 비슷한 사례는 아니겠지만 이럴 수는 있더라고요. 이제 저도 아이가 어렸을 때는 학부모들과의 관계가 있어서 네. 비슷비슷한 학부모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아이가 크고 이제 커갖고 뭐 독립을 하고 그러니까 그 부모들하고의 연결이 다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애들이 네, 크니까. 네, 네, 근데 이 비슷한 케이스일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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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이가 자꾸 자기들끼리 서로 유대를 갖지 않으니까 부모가 동반 고립이 된다. 네. 이 얘기에서 참 울림이 있는데 이제 부모님들에 대한 어떤 케어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나요? 지금 우리 인천에서는 그 사단법인 인마엘에서 네, 그 부모님들 자조 모임을 지금 운영을 하면서 지원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네, 부모님들이 이제 동반 고립이 되셨는데 오히려 이제 고립 은둔 청소년 또는 청년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끼리는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네, 서로 이제 극복하면서 서로 지지를 해줄 수 있어서 그 자조 모임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 부모님들의 자조 모임이나 아니면은 부모님들을 위한 어떤 심리 상담 프로그램 또는 함께 할 수 있는 집단 활동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 곳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부모님 마음들도 속상하시겠지만 부모님이 빨리 좀 더 마음을 크게 잡수시고 아이를 나올 수 있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런 게 더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동반 고립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얘기를 준비하실 예정입니까? 내일은 이제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아, 아이들이 그게 이런 환경에 있고 부모님들도 이런 환경에 있고 또 인천시도 이제 고립운둔 청년 지원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네.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인천사회서비스원의 김지영 정책연구실장님과 함께 은둔 고립 청년들에 대한 연구 과정을 함께 들어봤고요. 내일은 여러분들께 이제 어떻게 하면 그들을 우리가 뭐 손길을 내밀 수 있느냐 내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좋은 얘기해 주신 인천사회서비스원의 김지영 실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